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토크 오늘 최지연입니다. 인류는 문화와 함께 성장하고 또 문화와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북의 문화예술은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요? 오늘 김경식 충북예총 회장을 모시고 충북예술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경식 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문화가 만드는 도시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충북예총, 네, 또 회장님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도민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북예총의 김경식입니다. 도민 여러분, 2년 반 동안 얼마나 고생이 심하셨습니까? 그리고 잘 견디셨다고 저는 지지와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문화예술계는 더더욱 어려웠던 시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많은 향유와 도민들에게 그런 위로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마음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좀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해서 그 은혜에 또 그 보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탈출하면서 이제 문화예술계도 본격적인 기지개를 켤 때가 되었는데요. 지금 문화예술계 충북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작년까지만 해도 온오프라인으로 같이 병행해서 모든 전시라든지 공연들을 했었는데요. 올해 이제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서 많이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소년 한마음 축제나 또 충북 예술제를 전면 대면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모든 문화예술계가 아주 크게 그 기지개를 좀 켜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축제가 각 지역별로 펼쳐지기도 하고 그 중심에는 문화예술계를 이끌어 가시는 예술인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다양한 이야기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도시의 유명세, 또 지역의 발전, 또 삶의 풍요로움, 이 중심에는 문화가 있고 또 예술이 있을 텐데요. 사실 충북 문화예술계는 어땠나 우선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누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 과거에 지금까지 충북 문화예술계는 어떻게 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지금 뭐 선진국 같은 경우는 거의 그 나라 문화 정책이나 또 그 도시의 미술관이나 박물관이 몇 개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그 가치를 도시의 가치를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런 중에 이제 우리 충북예총은 1957년도에 발족을 해서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과 또 도민들의 향유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출발을 해서 많은 선배 예술인들이 잘 활동을 좀 하셨습니다. 현재 전체 그 11개 시군에 4,200명 정도의 회원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때는 예술 행위를 해서 그거를 도민들에게 보여드리고 향유를 시키는 거기에 좀 주로 만족을 했다 그러면은 현재는 이제 그거보다는 더 배가가 되는 역할들을 우리가 예술이 중심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정서적인 면 또 그 도민들이 정서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또 참여를 해야 되고 또 후학 양성의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서 그들의 창의성과 인성을 높여야 되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 충북 문화예술계를 뭐 굉장히 많은 일들 또 성과를 내셨을 것 같은데요. 한 3가지 정도로다가 굵직굵직하게 성과라고 한다면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는 뭐 그렇게 없다고 그렇게 보는데요.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도 빠지지 않게끔 역할들은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특히 또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데 오시는 분들에게 그 토닥토닥 시를 듣다 동요를 부르다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항상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 상황 속에서 그분들이 늘상 아침에 일어나실 때 동요로 깨우시고 또 낮에 휴식 시간에 시를 들어가면서 옛날 추억을 살릴 수 있는 전국에서 아주 유일하게 만든 프로젝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좀 행정력 같은 게 조금 많이 떨어집니다. 이제 창의적인 작업을 하다 보니까 감성에 앞서 있다 보니까 이성적인 면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기획 아카데미 인력 양성을 만들어서 아카데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대한 그런 기획 또 행정에 대한 역할들을 능력들을 부양시키는 작업들을 좀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이제 예술인 단체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IT 기업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이런 융복합 속에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예술의 역할이 상당히 좀 다양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충북예총 회장으로 당선되신 거죠? 네. 그럼 이제 지금 3월에 당선되셨으니까 1년이 지나고 2년 차로 네. 접어든 시점인데요. 그동안 어떤 일 해오셨는지, 우선 공약부터 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그때 예총회장에 이제 이제 지원을 하시면서 어떤 공약들이 있었는지 뭐 중요한 건 좀 몇 가지 짚어주실까요? 네, 그럴까요? 네. 모든 예술인들이 이제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예술인들이 이제 화합이 되지 않고 이렇게 반목 현상들이 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밖으로 유출이 돼가지고 일반인들이 도민들이 보시기에 예술인들이 그런 어려움들이 막 생기다 보니까 좀 보기가 좀 안 좋았었는데 일단 그 예술 안에 우리는 하나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어서 예술 안에는 우리가 조금 내려놓고 대의를 위해서는 우리를 조금 소를 희생시키는 방법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캐치프레이즈로 나타냈고요. 첫 번째는 이제 충북 예총의 위상과 정체성을 좀 확립했으면 좋겠다. 네. 예술인 단체들 존재 가치가 과연 무엇이냐. 그 위상을 좀 높이고 우리의 정체성을 한번 돌아다보는 그런 우리 예총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우선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젊은 예술가들을 좀 양성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기획 공모단 같은 거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 도에서 한정돼 있는 예산에서 움직이질 않고 국가 공모라든지 기타 예술 관련 단체에서 하는 그런 공모전을 네. 우리가 성공을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원받아서 활성화해 나가는 이런 방법들을 몇 가지를 던져놓고 그걸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1년 동안 달려오시면서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충북 예술인들의 위상, 정체성 확립, 그리고 젊은 예술가를 양성하겠다는 목표, 그리고 기획 공모단을 만들어서 이제 행정적으로 이제 당당하게 예술이 문화 경영을 해 나가겠다는 이런 세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1년 동안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저희들이 기획 아카데미에 38분이 응모를 하셔가지고 네.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어려우신 거예요. 11개 시군에 다 오지를 못하시니까. 그래서 졸업은 이제 수료를 17분이 하셨습니다. 기획 아카데미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서를 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예술인들께서요? 그렇죠. 예를 들면요? 예를 들자면은 그 지역의 문화 원형, 네. 문화의 예를 들어서 이제 충주 같은 경우는 목깨나루터다. 그럼 목깨나루터를 원형으로 해서 그거를 이제 스토리텔링 한다든지 또 우룩이다. 그러면 우룩 이야기를 가지고 시를 쓴다든지 또 그림을 그린다든지 공연한다든지 여러 가지의 각 지역에 갖고 있는 특성을 살려서 자기들이 기획서를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17분이 이제 수료를 하셔서 그분들이 공모전을 낼 때 저희들이 이제 워싱 작업을 한번 이렇게 도움을 드리면서 커피값으로 또 지원금을 한 20만 원씩 지원을 했어요. 네. 지금은 이제 비록 아주 미약하지만 그런 것들이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이렇게 이제 공모가 커지다 보면은 그게 하나의 거대한 숲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게 바로 저는 예술계의 생태계가 조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공모가 많으면은 주변에서 같이 작업할 수 있는 예술가들이 늘어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술인들이 보통 예술 활동을 펼쳐 나가는 데는 사실은 이제 그 예산이라는 게 드는데 예산이죠. 네. 이런 예산적으로 사실 많이 힘겨운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공모 사업을 통해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든가 네.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는다든가 이것이 하나의 사업인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지금 38분께서 이제 그 과정을 수업을 듣는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아이디어들이 좀 나왔습니까? 네. 각 지역에 좋은 아이디어도 좀 나왔고요. 아직은 이제 디벨롭할 수 있는 발전을 시킬 수 없는 그런 단계지만 그게 한 번에 그렇게 커지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그걸 숙성시키고 발전시키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그걸 완성을 못 시켰더라도 내년에 네. 조금 더 발전을 시키고 사람이 연구하는 자들이 1년 시간과 그런 시각이 좀 달라짐에 따라서 그 공모 자체도 그 사업 자체도 좀 변형이 되기 때문에 네, 네. 어떻게 보면 퀄리티가 조금 높아진다고 봐야 되나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하기 때문에 한번 공모에 안 됐다고 실망할 게 전혀 아니죠. 그래서 그것도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시간이 조금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많은 분들이 새롭게 다가왔었어요. 예총에서 기획 아카데미를 연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는 거리가 멀은 이야기만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접하다 보니까 회원들이 그런 역량 강화에 있어서 자기네들이 도움이 좀 되니까 반응이 상당히 좀 뜨거웠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젊은 예술인들로부터 호응도 상당히 받으셨겠네요. 네. 실제 젊은 예술인들이 또 그 분야에 들어오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결국은 기성세대들과의 그 단체 안에서의 젊은이들과의 이견 차이가 좀 있거든요. 물론 그거는 기성세대들은 어떻게 보면 세대 차이가 아니라 시대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참 정말 어려운 세상 속에서 저희들은 살아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사는 게 우선 목표고 공부하는 게 목표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소유, 네. 예, 소유에 지금 뭐 50대 이상들은 거의 다 소유 아닙니까? 쓸 거 못 쓰고 그냥 아끼고 자녀들한테 위해서 투자하고 그러는데 지금 뭐 10대, 20대, 30대들은 그게 아니라 자기 삶의 가치를 가치에다가 기준을 두죠. 네. 그래서 소유보다는 자기가 갖고 있는 걸 가지고 최대한 활용해서 삶의 가치를 높이는 이런 데다 가치를 기준점을 두다 보니까 기성세대들하고 젊은 세대들하고 예술가 자체도 생각하는 게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많이 다른 거죠. 같은 예술이 있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젊은이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용할 수 있는 기성세대들이 돼야 되겠다. 네. 예, 이게 같이 매칭이 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네. 갖습니다. 예술인들은 대체로 좌뇌와 우뇌가 있으면 우뇌가 발달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약간 좀 말랑말랑한 느낌? 네. 근데 어떤가요? 보통의 사고에서는 젊은 사람들의 생각을 기성인들이 받아들일 때 약간의 그 부담감을 갖게 되잖아요. 네. 문화예술계는 어떤가요? 심하죠. 더 제가 심한가요? 예, 오히려? 더 심하고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이제 공무원, 행정 공무원들하고 이제 대립이 많이 되잖아요. 그런 갈등에서 오는 게 하나가 행정 공무원은 이성적으로 일을 하시거든요. 네. 행정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건 규칙에 의해서. 근데 예술가들은 틀이 없어요. 자유분방하니까. 네. 아, 너무 우뇌가 발달.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감성적이고.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성과 감성은 서로 배려하고 이해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예술하는 사람들은 밑도 끝도 없다고 그래요. 계획도 없이 한다고. 근데 예술가들은 왜 이렇게 공무원들이 앞뒤가 꼭 막혔냐고 답답하다고. 그럴 수 있죠. 예. 그건 서로의 생리적으로 아주 바람직한 그런 형태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거는 과연 얼마만큼 서로 간에 배려를 하고 소통을 해주느냐. 네. 이게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젊은 예술가들이 이 아이디어를 꺼냈을 때 기성세대들이 그걸 수용하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주선을 하나 발사를 하게 되면은 그 후에 부산물로 나타나는 결과 결실이 너무 많잖아요. 예술도 똑같거든요. 한번 실패를 했다고 해서 그 실패를 좌절하거나 그거를 탓할 필요는 없다.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한테 얻는 거는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말랑말랑한 거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감성적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시각이라도 세상을 아름답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고 그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영감을 우리는 제공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그 글씨 하나에도 모양에서부터도 또 그림 그 터치에서부터도 또 음악적 한 마디에서도 네, 정말 우리 영감을 터치해 주시는 분이 문화예술인이시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얼마나 힘드실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예술가들의 철학적인 걸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 작품을 이해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그냥 예술가들이 행위한 자체 그것만 보고 평가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림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은 각자가 달라요. 몫이 많이 아는 사람은 그만큼 많은 걸 보는 거고 적게 아는 사람은 적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공연이라든지 전시라든지 이런 걸 보고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관객으로서의 그런 자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관객도 그런 자격을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서 평가를 하기 전에 본인도 그런 예술에 대해서 또 작가에 대한 그 철학적인 거를 이해를 하고 접근하게 되면은 훨씬 더 좋은 작품, 그 속을 깊이 있는 거를 즐길 수가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예술인의 자세도 있고 관객으로서의 자세도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아니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갑자기 맞아, 관객으로서의 자세라는 게 있는데 이 향유한다는 것도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갖고 있어야 향유의 기쁨도 커지고 또 예의도 지킬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문화예술은 교육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체험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경험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경험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사람이 바라보는 세상의 시각, 예술을 이해하는 폭은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많은 박물관이라든지 미술관이라든지 공연을 네. 접하게 되면은 그분이 그 학생들이 그때는 모르더라도 언젠가는 그게 누적돼서 잠재적으로 누적이 돼서 어떤 역량을 발휘를 할 때 그게 마치 스폰지가 물을 먹었을 때 표시가 안 나는데 한번 꽉 잡으면 막 물이 확 나오잖아요. 네, 네. 예, 그런 식으로 문화예술은 오랫동안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가는 거지 문화예술 교육을 시켜갖고 금방 아이들이 뭐 달라지거나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경제적인 건 그건 보이죠. 네. 정치적으로 또 그것도 가능한데 문화적인 요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보면 요즘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속해서 무언가를 흡수하기가 그 기회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하네요. 말씀 듣다 보니까. 너무 안타깝죠. 네. 그 아이들이 창의적인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창의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시간도 없어요. 네. 그리고 19살 돼가지고 벌써 머리는 다 굳었는데 그때 가서 무슨 창의적인 작업을 해요. 이미 벌써 초등학교만 지나면은 중학교 이상 되면은 벌써 자기들이 창의적인 작업할 수 있는 준비가 좀 되지 않나. 네. 꿈은 언제 갖는 게 제일 좋을까요? 네. 한번 어렸을 때 여쭤보고 싶고. 가져야 그렇죠. 되지 않을까요? 그 꿈은 어렸을 때 가져야지만이 그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은 거보다는 큰 꿈을 꾸라고 그러죠. 가급적이면 큰 꿈을. 그 얘기는 초등학교 때 그 꿈을 가져야 되는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떤 꿈을 가져야 될지는 모르는 거죠. 그 경험을 갖게 되면은 거기서 또 다듬어지고 거기서 자기가 실질적으로 접근 가능성 또 달성 가능성을 꿈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미래 도시라는 것은 저는 문화예술 교육의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네. 공부 잘하는 친구도 필요하지만 문화예술을 통해서 이 사회가 잘 윤택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역할들을 감당한다면은 저는 그 문화예술 교육의 중요성은 여러 번 강조해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진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교육계의 과제이기도 하고 또 충북 문화예술인들이 앞으로 해나가야 될 역할이기도 하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제 우리 충북 예술의 현재를 좀 살펴봤어요. 이제 여러분 들으시는 것처럼 바로 지금 이런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게 있을까라고 보니까 뭐 관광협회하고도 이제 뭔가 합작품을 만들어야 되고 또 IT 산업하고도 융합을 하려고 하고 뭐 이런 움직임들이 있던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저희들이 지금 이제 인재들은 상당히 좋은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네. 그거를 클러스터를 형성, 그러니까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배라는 그런 우리 속담이 있듯이 지금 그 구슬을 깨워야 되는 작업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한신정보기술이라고 그 박정식 대표네하고 거기는 IT 기업 플랫폼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플랫폼을 갖고 있고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콘텐츠의 제공자들은 저희들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지역의 특성화된 문화 브랜드를 그 IT를 통해서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활용하기로 그래서 공동 개발을 하기로 이제 협약을 좀 맺었고요. 예를 든다면 어떤 건가요? 이를테면은 이제 뭐 예술의 예를 들어서 연극 공연이다. 네. 그럼 연극 공연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게 그 콘텐츠가 되면은 20분, 30분 동안 대사하는 딕션, 이런 방법, 또 사람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찍어서 우리가 플랫폼에다 공연을 소개하게 되면은 그 공연과 연극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테면은 그런 관객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네. 저희들이 이제 촬영을 해서 그 IT의 그 플랫폼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이제 자료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요. 그러면 지금 그런 IT를 접목시킨 그 문화예술 콘텐츠가 전국적으로 볼 때 다른 시도에서는 운영이 되고 있나요? 지금 조금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하고 있는데 개인이 하고 있죠. 유튜브 활동으로. 아직 그러면 조직화되어 있지 않고 시작의 단계인가요? 네, 저희 지금 현재 그 부회장님 한 분도 그림을 그리시는 분인데 신재영 부회장님이 그 그림을 그려서 유튜브로 연간 한 7, 8억 이상어치의 마케팅을 하고 계세요. 유튜브로. 그러니까 그분은 다 개인이 찍어서 개인이 만들어서 올리는 거죠. 그걸 이제 그렇죠. 그게 예총에서 그렇죠. 예총에서 작업을 하시겠다. 그렇죠. 예총에서 만들어서 조금 더 체계적인 방법으로 가겠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수익이 보장이 되고 또 콘텐츠를 확보를 하기 때문에
일거양득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지역에 홍보도 많이 되고 그래서 이 지역에 특화된 것만 갖고 하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는 볼 수가 없는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를 서울서 할 수가 없잖아요. 예, 난개 그렇죠. 이야기를 여기서 해야 되잖아요. 네, 영동에서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발치를 해서 특성화시키는 것이고요. 관광협회는 이제 조만간에 이제 만나게 되는데, 관광과 예술의 만남이에요. 네. 그래서 결국은 하드웨어적으로는 관광이 너무 잘 돼 있는데 소프트웨어가 없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관광지는 재방문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청주에 살면서도 우리는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없어. 왜냐면 갈 데는 많은데 이미 다 다녀오신 거죠. 그런데 새로운 게 없기 때문에 또 갈 데가 없는 거죠. 갈 데가 없는 새로움을 거와 문화예술로 채운다는 그렇죠. 얘기인가요? 예. 이것도 또 예를 들어볼까요? 그거는 이제 예를 들자면은 산성에 네. 가면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보면은 많은 분들이 가족들이 나와서 거기 뭐 몇백 명이 모이거든요. 근데 콘텐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쉬었다가 오는 거예요. 아이들 잔디밭에 뛰어놀고. 자연과 힐링하고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재즈를 뭐를 하나 띄웠다. 네. 어느 재즈 팀들이 가서 재즈 음악을 거기서 잔잔하게 음악을 틀어주면 앉아서 쉬면서 그 음악을 듣는 거죠. 네. 또 예를 들어서 우리의 이제 사물놀이 같은 경우도 아이들을 모아서 한 30명씩 그룹으로 만들어서 한 30분 가르치고 30분 연주를 하는 거죠. 네. 막 불협화음이 일어나겠죠. 그 자체가 하나의 콘텐츠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무리 지었을 때 프로들이 거기서 공연으로 보여지게 되는 네.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관광의 그 지역 브랜드를 공연 브랜드를 만들어서 쓰고 또 문화상품도 관광의 그 관광객들이 뭘 원하는지 그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예술로도 같은 거가 지금 아까 말씀도 좀 서두에 조금 드렸습니다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한 학기에 한 번 정도는 하루를 네. 거기다 투자를 하는 거죠. 예술 로드라는 게 길 말하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미술관, 박물관, 뭐 작업장, 뭐 공연장 하루 코스를 다녀올 수 있는 그렇죠. 코스로 예. 지금 없나요? 지금은 그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초등학교 6학년이다. 네. 그럼 초등학교 6학년으로서 볼 수 있는 뭐 음악회, 네. 뮤지컬, 또 뮤지엄, 네. 미술 작품이라든가 아니면 뭐 풍물놀이라든가 하루에 혹시 다 이게 일괄적으로 어떤 벨트가 형성되어 있으면 네. 하루 온종일 문화를 즐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네, 그걸 자주 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부모님들하고 관심 있는 분들은 토요일, 일요일이나 평소에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 가지고 공연을 한 번도 못 보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한 번도요? 예, 그렇죠. 제가 그걸 들었기 때문에 가슴이 아팠는데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인데 고등학교 3학년인데 음악회를 한 번도 안 가본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열려 있는데 그래서 이 충청북도의 강점은 이건 교육청하고도 협의할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네. 충청북도의 강점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1년에 무조건 2번 이상은 그런 과정들을 겪는 거죠. 그게 어려운가요? 교육청이 예산 상당히 많은 것 같던데. 아니 어렵지 않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왜 안 하셨어요? 시스템을 안 만드는 거죠. 이제 물론 누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단타로는 많이 움직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미술관을 갔다 온다든지, 곳, 그렇지. 네. 예, 이런 것들은 많은데 그거를 좀 더 체계화시켜서 관광에다 이제 관광이 플러스가 되면은 A 코스, B 코스, C 코스만 선택하면은 학교에서 선택만 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예술가들이 거기에 이제 붙어서 큐레이터들이 붙어 설명도 하고 도슨트들이 붙어 설명도 하고 총투여가 되시겠군요. 그렇죠. 예술가들이 가서 설명도 해서 이 사람들이 예술에 대한 접목을 조금 쉽게 해야 된다고 그러나요? 그렇게 투자를 해놓으면은 이 학생들이 과연 고등학교 3학년 지났을 때는 얼마나 풍성해지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투자를 하자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그걸 누가 제안을 해서 누가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관광협회하고 협업이 되는 게 네. 그분들은 그 로드가 또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콘텐츠를 제공하고 그분들이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결정을 해야 IT처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를 도청에서 하셔야 돼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하셔야 돼요? 저는 도도 해야 되고 교육청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 도시에서 같이 문화예술 활동을 같이 동참하는 이 우리가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좀 해줘야 되지 않나. 네. 이게 기성세대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협회와 연합을 한다는 게 어떤 내용인가 했더니 지금 이 말씀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재미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어떤 뮤지컬을 보러 갔는데 초등학교 때로 기억하거든요. 네. 근데 Try to Remember 노래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Try to Remember가 영화 유리의 성에 나왔다는 건 정말 아주 오랜 후에 네. 알았는데 계속 그 음악이 맴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도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이런 공연이라든가 또 합창제라든가 이런 거를 직접 경험하고 본 게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걸 저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네. 말씀하시면서 요즘 아이들이 공연 한 편도 보지 못하고 졸업한 아이들이 네. 있다는 게 고3까지 너무 예. 충격적이었어요. 예, 그게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아이들이 대화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예,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청주가 범죄도시 1위인 거 아시죠? 이게 우리 깨끗한 도시, 교육 문화의 도시인데 어떻게 네. 그렇게 됐나요? 그건 너무 방치된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 문화예술로 향유하는 감성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치유되죠. 저희들은 범죄율을 줄일 수 있거든요, 문화예술은. 네. 범죄율을 일단 줄이고 또 정신적으로 지금 질환을 갖고 계시는 분들을 치유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시간상을 좀 늘린다든지 병이 빨리 아주 오지 않게. 맞아요. 예, 그래서 문화예술 치료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뭐 의학적으로는 치료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그러지만 힐링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이 지금 문화예술의 역할이 그냥 향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행복 또 자신의 그런 성공에 대한 비전 네. 이런 것들에 충분히 그 소스가 되기 때문에 문화예술에 좀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관광과의 융합, IT와의 융합 이거는 우리 충청북도의 독창적인 걸로 꼭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충북예총이 그런 소스를 많이 또 자원을 인적 자원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 연대 협업해서 가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왔던 충북예총의 미래 비전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맞아요. 감성 없이 계속 뭐 문제를 풀어야 되고 외워야 하고 그럼 직장인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게 폭발해 버릴 수 있으니까 네. 힐링은 역시 문화예술로 해야 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셨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인 여유는 많이 생겨 있어요. 근데 정서적인 여유, 내면적인 여유가 없는 것이죠. 네. 결국 물질적인 여유 갖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결국은 정서적인 여유와 내면적인 여유가 없는 데서 문제가 많이 생긴다. 네. 그건 문화예술로밖에 해결할 수가 없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서 문화 원형 살리기를 해야 한다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예를 들어 영동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난개, 또 충주 탄금대, 뭐 제청하면 힐링, 약초의 고장 이렇잖아요. 이런 것들을 문화예술로 승화시키는 것이 진정한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래서 저는 좀 자신 있는 게 우리 충북이 자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예를 든다면 어떤 거죠? 안타까운 거죠. 네네. 지금 이제 단양 같은 경우는 관광 플러스 예술. 네. 단양은 관광 도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자면 제천은 자연 플러스 예술, 힐링 플러스 예술로 가는 거예요. 네. 특히 또 자연 속에서도 물, 그 청풍호라든지 의림지라든지 물에 대한 소재를 가지고 공연이라든지 시를 쓴다든지 글을 쓰는 것이죠. 또 충주 같은 경우는 역사, 그리고 진천 같은 경우는 역사, 인물, 플러스 예술. 그렇게 가게 되면 거기서 문화 원형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게 나올 수 있어요. 전 세계에서는 그 공연은 진천밖에 없는 것이죠. 이를테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을 해서 그것들을 발굴을 하고 디벨롭을 시켜서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 부분이 저는 충분히 자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 그렇게 문화 원형을 살려서 성공했다라는 컨텐츠가 있다면 어떤 걸 드시겠습니까? 진천 같은 경우는 이제 보제이상설 선생님을 뮤지컬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너무 역사적으로 접근하니까 딱딱하니까 그걸 연극하고 뮤지컬을 같이 병행해서 했는데 상당히 인기가 좋았죠. 근데 한 해 하고 끝났거든요. 네. 지속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그거는 진천군에서 그걸 맡아서 거기서 담당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그게 하나의 관광 자원으로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민간에서 하니까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었군요. 민간이 하는데 이제 문화재단에서 지원을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는 디벨롭은 이게 작업을 만들어서 1회나 2회 공연하면 끝나는 거예요. 계속 지원할 수가 그렇죠. 없으니까요. 예, 그게 사장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각 지역 시군에서 예산을 가지고 그거를 뭐 연중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게 이제 특별하게 뭐 하반기에 축제가 많다 그러면 상반기에 축제가 많다 그러면 하반기로 해서 한 8회 정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지금 마침 청주시에서는 지금
그 초정 행궁에 청주시 연극협회하고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난주에 공연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형태의 일들이 각 관광지에서 크고 작게 여러 모양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네, 맞아요. 어디를 가면 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향유할 수 있는 또 즐길 수 있는 컨텐츠가 있다면 기억에 남잖아요. 네. 아, 문화예술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런데 다 뭔가 이렇게 발판을 좀 마련해 주시면 너무 좋은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행정적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예술과 문화산업과 관광산업은 연결돼 있는 거예요, 맥이. 그런데 지금 관에서는 다 칸막이로 나누거든요. 아,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예로 뭐 이탈리아 피렌체 같은 경우도 관광도시잖아요. 그렇죠. 프랑스 다 그렇고 이탈리아 그렇고. 그런데 기본이 이 영국 뭐. 같은 경우가 1위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여행 선호도에. 근데 거기는 기본으로 박물관하고 미술관을 개방하는 거고, 무료로. 대형 박물관. 그렇죠. 네. 그거부터 시작이에요. 근데 피렌체 같은 경우는 관광도시지만 문화산업이 다 뭐예요? 모자이크, 도자기, 가죽, 패션, 금속공예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문화산업이 바로 그 예술가들이 만드는 문화산업이 바로 관광하고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안타까운 거는 문화예술비가 너무 적으니까 마음의 복지라든지 복지 부분도 같이 접목돼 있고 또 관광 부분도 접목돼 있다는 거죠. 이런 네. 부분들을 관에서 헤아려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촘촘히 좀 지원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좋은 그런 자원들을 개발할 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도에서는 예산 많이 드리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도도 여러 가지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을 제안했을 때 이제 올해 그거를 계획에 문화정책에 좀 입안을 해서 네. 내년에 이제 시행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움직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예술 로드. 네.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간 많이 없어서요. 젊은 예술인들이 예총 회원으로 많이 들어와 있으신가요? 그게 제일 지금 어려운 문제점인데요. 이게 세대 전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1957년도에 만들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연세들이 많이 되신 분들이 이제 삼각형의 이 인구 구조를 갖고 있어요, 저희들도. 네. 그래서 연세 드신 분이 많고. 역삼각형 예, 그렇죠. 말씀하시는 역삼각형이죠. 거죠? 네. 예, 그래서 젊은 예술가들이 좀 영입이 좀 쉬울 수 있도록 그 젊은 친구들이 와서 저 어르신들, 그 원로 예술인들을 이렇게 받들어가면서 하려고 안 그러거든요. 어떻게 해야 그러면 젊은 예술인들이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세대 전수를 하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래서 지금 올해 그 충북예총에서 젊은 예술가들의 발전소를 하나 만들어서 네. 자유롭게 이제 소속이 안 돼 있는 젊은 예술가들도 들어오고 또 이제 주는 충북예총 회원들이 되겠지만 그분들하고 같이 합작을 해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자. 네.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걸 보고 거기서 이제 국가 공모라든지 이런 부분 또 저희들이 이제 일부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활성화를 시켜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올해 계획하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바로? 올해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거죠? 충북예술제에 네. 그 젊은 예술가들의 그 섹션을 하나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은 시각과 공연 예술들이 만나서 자네들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당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자유롭게. 네. 아무런 제재하지 않고 그래서 그 젊음을 만끽하게 표출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고 그래서 그거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좀 발전을 좀 시켜볼까 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네. 있습니다. 충북예술제가 언제 열리는 건가요? 지금 대본 10월 초에 합니다. 아직 이번에, 멀었네요. 네, 아직 조금 시간은 있지만 네. 이번에 유기농 엑스포의 그 개막식을 거기서 좀 하기로 했어요. 네. 괴산군청, 괴산에서요? 괴산군청하고 네.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쾌의 승낙을 해서 거기에 2시간을 저희들이 얻고 전시 공간을 그게 9월 30일부터 아마 10월 16일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술하고 사진은 거기서 이제 전시를 계속하고 그동안 충북예술대는 항상 청주에서 하셨었죠? 예, 주로 청주에서 모든 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괴산으로 가게 되는 건가요? 탈청주로 한번 하는 겁니다. 계속 그럼 해마다 그렇게 다니실 건가요? 예, 원래 작년에 영동에서 좀 하고 싶어서 네. 영동하고 이제 그 군수님하고 협의를 하던 중이었었는데 코로나가 갑자기 너무 세지는 바람에 네. 그래서 이제 취소가 됐는데 앞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남부 한 번, 중부 한 번, 북부 한 번, 또 청주 한 번 이렇게 한 4군데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도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했고 아마 이번에 환경음악제하고 환경미술제를 아이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위해서 한번 그거를 기획을 좀 하고 있는데요. 예술제 안에 그거를 넣을지 안 넣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 1,000명 정도의 오케스트라가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희문화재단지 그 객석이 돌이 1,000개거든요. 그래서 에사또 마모루라고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그래서 물에게 좋은 좋은 음악을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면 육각정체가 아주 이쁘게 되는데 헤비메탈이라든지 증오하거나 미입다 그러면 식물이나 이게 깨진다는 거예요. 물도 삐뚤어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향해서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 1,000명이. 이게 되게 상징적인 거죠. 그래서 대청호는 식수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고 이 기후 대책에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캠페인성이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너무 사이즈가 크긴 큰데 수자원공사하고도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주변에 십시일반 조금씩 도움이 좀 되면은 이 행사를 하게 되면 충청북도가 예술인들이 상당히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ESG 예술이네요. 네. 환경을 생각하는 예술입니다. 자, 제가 문화가 성장한다는 것은 땡땡땡이다 이렇게 가로를 친다면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가로를 채우시겠습니까? 문화가 성장한다는 것은 삶의 땡땡땡이다. 변화다. 삶의 변화다. 갑자기 삶의 깊이다. 뭐 다양한 때 생각나네요. 네. 오늘 정말 다양한 얘기를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생각하게 된 것은 역시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또 이 예술이라는 것도 내가 좋아서 향유하는 것이긴 하지만 어릴 때부터 접촉을 할 수 있도록 이거는 이제 기성세대가 플랜을 짜주어야 되는데 관광 로드를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하셨고 IT와 연결을 해서 일 개인이 유튜브를 찍거나 너튜브를 찍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드니까 뭐 이런 것들을 조직적으로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행정적인 게 얼마나 중요한가 또 문화의 원형을 살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올해 이제 기획하고 있는 사업들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안 한 내용이 있으면 좀 하나 짚어주실까요? 저희들이 청주 액터스라고 배우들요. 예, 배우들이 이제 한 350명 정도 보조 출연을 한 5년 동안 올해 6년째 하고 있는데요. 청주시하고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같이 하는데 제가 마침 그걸 사견연구원으로 좀 하고 있어요. 청주가 영상문화도시 되기까지는 지금 한 12년 걸렸거든요. 2009년도에 제가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영화 촬영지를 제공한 거죠. 작년에 41편의 그 청주영상위원회 자료를 보면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41편을 청주에서 찍었나요? 드라마하고 충북에서요? 영화를 41편을 찍고 가고요. 작년에 우리 보조 출연 청주 시민들이 엑스트라죠. 출연료가 지금 세금 계산서로 1억 5천을 끊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단합니다. 그러면은 최저임금을 따지면은 한 1,100회 이상 나간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영상문화도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문화는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10년이라는 걸 거쳐서 지금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업도 상당히 좀 발전이 됐고 그건 영화인협회에서도 같이 동참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요. 대단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민들한테 많이 좀 알리고 싶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 또 활동 기대되고요. 미래의 이야기까지 이제 앞으로 관광과 IT가 접목한 충북 문화예술 어떤 발전을 이뤄낼지 말씀을 좀 들었는데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계속 이거 같아요. 백조가 우아하게 물 위에 떠 있지만 계속 발을 구른다고 하잖아요. 문화예술계가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만큼 발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새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어서 끝으로 도민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평소에 좋아하는 그 헤르만 헤세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1919년도에 데미안이라는 소설로 우리한테 아주 다가온 작가인데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예술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로 인해 예술가들은 위안을 받는다. 여러분 그 굴레 안에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많은 노력 기울여 주시고요.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나와 또 우리와 사회의 가치를 느끼게 하는 것이죠. 충북의 문화예술 앞으로 어떤 발전을 이루어 나갈지 여러분 많은 관심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까운 미술관이라도 한번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이슈 토크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